자, 61페이지. 자, 이제, 저번 주는 이제 용어를 한 번씩 쭉 한번 봤고, 이제 요번 주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자, 순서대로 이제 배운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봤죠? 자격을 취득해서.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자격 취득하는 거 배웠고, 두 번째 시간은 뭐 배웠어요? 자격 취득해가지고, 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거 배웠죠? 근데 이제 등록할 때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결격 사유예요. 자, 이 결격 사유가 있다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자, 혹시 아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 있었죠? 복습.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 3년. 부정행위? 예, 시험 못 보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해당되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근데 가끔씩 지금 배우는 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결격 사유를 강의하다 보면 가끔씩 개인적으로 찾아와요. 찾아와서 나 여기에 해당되는데, 자,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랬던 게 없다 그랬던 거예요. 없다 그랬죠. 금방 등록할 수 없다 그랬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할 수 없다. 근데 시험은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어요. 이 결격사유, 지금 여기 보니까 등록의 결격사유죠? 그러니까, 자, 시험을 못 보는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금방 또 얘기합니다. 시험 못 보는 사람. 자격 취소 3년, 부정이자 5년. 그 사람 빼놓고는 일단 다 시험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결격사유 되면 몇 년 동안 뭐 이 업에 종사를 못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저 공부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내가 자격증 취득해봤자 뭐예요? 일을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 오시면 뜯어말리느라고 고생해요. 왜 그러느냐? 기왕 하려면 따놔라. 그래놓고 일정 기간 지날 때 기다리는 게 낫지. 자,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과정이 이제 뭐 여기는 뭐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도 일정 부분 있을 것이고요. 자, 새로 오신 분들, 자, 대부분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일 텐데, 이 오는 과정이 사실은 힘들어요. 학원까지 오는 과정. 힘들걸요? 아마 생각해보세요.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왔죠. 일단 광고 보고 왔죠? 광고를 보고, 뭐 보고 왔어요? 뭐 플랜카드 보고 왔어요? 전단지 보고 왔어요? 주위 사람들 통해서. 인터넷. 요즘 하기야. 제가 보면 좀, 이게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적 성격을 많이 좀 갖고 있어. 아직.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하죠. 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야, 여기 학원 뭐 있냐? 그래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광고를 보고, 공인중개사 한번 공부해볼까? 라고, 거기서 학원까지 오는데 한참 걸립니다. 할까 말까? 한참 걸려요. 학원에 왔죠? 상담 받죠? 바로 등록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가죠? 예, 가가지고, 또 할까 말까?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등록 못해요. 지금 내가 공부에 따도. 그럴 때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3년 지나서 나 이제 결격서 벗어났어요. 나 이제 공부해야지. 그게 되나요? 네,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한번 하겠다라고 일어섰을 때 시작을 해야지. 갑자기 나 이제 등록 못하니까 나 이제 이거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해가지고 그만둬버리면 다음에 2년 뒤 3년 뒤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기왕 할 거 일단은 여기서 끝까지 어쨌든 자격은 뭐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라. 혹시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배울 여기에 걸린다면 일단 아무 생각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결격사유자가 누가 하느냐 하는 법 몰랐고요. 가장 먼저, 자, 제한능력자라는 게 있습니다. 제한능력자. 자, 능력이 어떻게 된 사람? 제한된 사람이죠?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민법에서 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제한능력자, 이 사람들 보면, 자, 미성년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피한정 후견인과 그 다음에 또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있죠.
자, 미성년자, 아까 시험 볼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근데 시험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격 취득하더라도 성년이 될 때까지 이 업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에 종사 못 해요. 이게 이 결격사는요, 일단은 등록도 못 하고요, 취직도 못 합니다. 일단 제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결격사는 이쪽으로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등록도 못 하고, 그 다음에 또 취직도 못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성년자는 일단은 시험 볼 수 있지만 등록 취직을 못 한다. 자, 그러면 이 사람, 미성년자야 제가 많이 얘기를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이건 민법에서 배우셨죠? 한번 들어보셨죠? 예. 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자, 이 사람의 대상자가 누구죠? 피한정 후견인의 대상자는 질병 등으로 인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예요. 자, 여기 좀 약합니다. 이제 사무처리, 자, 질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것은 사무처리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맛이 어떻게 돼요? 맛이 조금 간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럼 이 사람의 대상입니다, 이게. 근데 그 맛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이 사람 아니에요. 일단 이 사람은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피성년 후견의 대상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완전히 간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따지면 이렇게 따집니다.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자, 피한정 후견에는 어떻게 됐죠, 얘가? 부족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하고 어떨 땐 제정신이고요. 어떨 땐 좀 가고 이렇게 했는데 얘는 완전히 어떻게 돼요? 네, 완전히 간 사람이죠. 자, 어디서 많이 보죠? 길거리라든가 터미널 같은 데 잘 가보세요. 그럼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아마 이렇게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피한정 후견, 피성년 후견이라 그러나요? 안 그러죠? 왜 그러냐? 그 사람으로서, 자, 이제 이게 이제 법적 용어입니다. 그 사람으로서 이제 법원의 심판을 받은 자가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맛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냥 맛이 완전히 간 사람들은 이 사람이다, 아니다? 예, 아닌 거예요. 자, 그 사람으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은 사람. 이게 법원에서 선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맛이 간 사람이다. 이렇게 선고를 해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혹시나 이런 사람 있으면 그런 법적 선고를 잘 안 하죠, 가족들이. 잘 안 하죠. 그냥 저쪽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법적으로 이렇게 잘 안 해요. 이렇게 법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상속, 맞아요. 상속이라든가 결국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뉴스에 나왔던 누구요? 예, 신혁구. 혹시 민법 선생님이 그 얘기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돈 때문에 그렇지, 결국은 다 돈 때문이죠. 그다음에 또 어떤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신격구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은 자기 자식들이 했죠? 그럼 이제 어떤 결정권에 이런 걸 행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맛이 왔다 갔다 하거나 맛이 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을 되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 사람은 법원에 선고를 받은, 즉 심판을 받은 사람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기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갖고도 문제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자, 미성년자는 결격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언제 벗어나요? 만 19세가 되면 벗어나죠? 예, 이제 성년이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벗어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언제 벗어나느냐?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맛이 왔다 갔다 하거나 갔어요. 그럼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돼요? 가서 치료를 하겠죠? 치료를 해서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격에서 벗어날까요? 예. 자, 기본적으로 이걸만 기억하면 돼요. 법원에서 선고한 것은 누가 뒤집어야 됐나?
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야 돼요. 자, 법원에서 결정한 것은 누가 뒤집니다? 법원에서 뒤집어야지만 그 뒤집은 효력이 발생되지. 다르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직권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한다? 다시 취소 신청을 해서 취소 심판을 받아서 취소 선고가 내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아가지고 정상으로 회복됐다 그러면 병원 의사에 뭐가 있어요? 진단서가 있겠죠? 네, 진단서를 첨부해가지고 나 이제 정상으로 회복됐으니까 원인치 해달라는 신청을 합니다. 즉 여기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가 알아가지고 이건 이 사람이 이제 정상으로 됐구나 그러면 취소 판결을 내리면 그때 이제 정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에 대한 부분 능력이 어떻게 된다? 제한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제한 능력자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복권되지 않은 자 있습니다.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파산 선고는요, 어느 법에 의해서 선고를 하냐면 관련 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을 아시는 분은 이와 관련돼서 일을 했거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회생이나 파산이 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문구 나옵니다. 채무자 말고. 자, 회생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개인 회생 들어보셨죠? 파산은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회생은 뭐예요? 회생, 회복시켜주는, 살려주는 거예요. 회생은 여러분들이 살려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회생 신청을 하죠. 그러면 자, 이렇게 회생 신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빚이 많아요. 빚이 많으니까 다 갚질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살려달라고 법원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 사람의 정기적인 수입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모든 걸 판단한 다음에 어느 정도는 감면을 해줍니다. 회생 신청에도 감면은 좀 해줘요. 해주고 나서 나머지를 자, 매월 어떻게 갚아 나가도록 합니다. 매월 이제 법원에서 직권을 얻다. 그럼 너 채권자한테 얼마씩 매월 얼마씩 갚아라. 그 금액에 따라서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돈을 갚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돈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자, 결격사유가 왜 뭐라고 제목이 돼 있어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회생은 결격사유? 네, 아닙니다. 24회 때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나중에라도 또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회생은 살려주는 거니까 결격사유에 들리잖아요. 그러면 파산. 이거는 얘는 살려주는 거니까 얘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예, 죽이는 거다. 죽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파산하면 어떻게 된다? 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박탈돼요. 바로 뭐냐면 경제권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 자, 회사 파산이건 아니면 개인 파산이건 간에 파산 선고를 받으면 경제권을 박탈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거다? 경제적으로 죽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간단하게 회생은 뭐 하는 거? 살려주는 거. 그 다음에 파산은 어떤 거고? 죽이는 거. 너무 좀 살벌하죠? 살벌하기는. 자, 그러면 어떻게 죽인다? 경제적으로 죽인다. 그래서 경제권을 박탈시키고 어디서 갖고 간다? 법원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도 어떻게 돼요?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봤자 내 돈이 아닙니다. 누가 뺏어가요? 법원에서 뺏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서, 일단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게 의외로 많아요. 자, 파산 선고받았습니다. 돈 갚을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 파산 선고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돈 갚을 의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틀린 거예요. 파산 선고를 받았어도 돈 갚을 의무는 부여합니다. 법적으로 갚을 의무는 그대로 부여해놔요. 단 언제까지 갚아라. 기간 안 정해줍니다. 법적으로 그냥 갚을 의무만 부여해놓고요. 자, 파산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파산법원에서 쫓아와가지고 재산 추적 다 합니다. 다 해가지고 재산을 다 가지고 간 다음에 이 사람은 먹을 거 줘요. 굶길 수 없잖아요. 다 뺏어간 다음에. 경제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박탈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재산 다 뺏어가는데 굶겨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일단 먹을 거는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나눠주게 돼요. 채권자한테 나눠주고 나서 그리고 채권자한테 강제적으로 청구하지 못하게 하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 파산했으면 나 돈 안 갚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 그랬죠. 법적으로 돈을 갚을 의무를 부여해 놓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깔고 앉아야지만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한대요? 복권되지 않은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복권 되면 결격사유에서 바로 어떻게 된다? 벗어나는 거죠. 네, 결격사 복권되면 바로 벗어납니다. 자, 그러면 복권 뭐야? 복권 권리가 회복되는 거죠. 네, 권리를 이제 회복하는 건데, 자, 이 복권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강의하는 건 세 가지고요. 이 법에서는 한 7가지가 나와요. 뭐 화의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제가 어차피 채무자의 선생님이 파산하고 법률을 강의 안 합니다. 이거 몰라요. 제가 이거 강의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개인 상담 들어옵니다. 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상담하지 마세요. 저 모르니까. 누구한테 상담해야 돼요? 이거 누가 전문적으로 대행하죠? 네, 변호사라든가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저한테 찾아오지 마시고 저는 그냥 요 몇 가지 아는 척만 하는 겁니다. 자, 복권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들을 거 면책 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복권 판결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10년이 어떻게 된다면 경과된다면 10년 경과. 자, 면책.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뭐예요? 책임을 면해준 결정이죠.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 있죠? 그렇죠. 돈 갚을 책임이 있죠. 그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네, 면해주는 결정이 면책 결정입니다. 혹시 면책이라는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광고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이제 저기 그 정보지 있죠? 벼룩시장, 이런 정보지에 이렇게 둘치다 보면, 법무사 쪽에서 많이 그런 광고 많이 합니다. 요즘 법무사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주변에 혹시 법무사 주변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법무사가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어지간한 것은 누가 다 뺏어갔어요? 변호사가 옛날에 하지도 않던 뭐 소장 작성하고 이런 거 있죠? 그 옛날에 변호사가 하지도 않았어요. 그 원래 변호사 업무거든요. 법무사 일은 다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이 귀찮죠, 왜?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떼어가지고 야, 네가 좀 해라 그래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만든 게 법무사거든요. 근데 이 소장 작성이라든가 이거 지금 변호사들 못 먹고 사니까 다 갖고 갑니다. 또 법무사가 하는 일 또 뭐 있어요? 뭐 등기하죠? 근데 등기 요즘 뭘로 해요? 인터넷으로 셀프 등기를 또 하죠. 여러분들 이제 공시법 배우시죠? 배우시다 보면
나중에 나중에 이제 나 혼자 등기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서 직접 등기합니다. 셀프 등기해요. 자, 거기다가 또 이제는 뭐 다른 거 법적으로 하던 것들 이런 것들도 못하니까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광고를 보면 회생, 파산 그래 놓고 한 글자가 더 있는 것이 면책이라는 글자가 나올 거야 아마. 나중에 한번 지나가면서 정보지 빼서 한번 나중에 들춰보세요. 면책이라는 것이 꼭 하는 문구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바로 글자가 들어있을 것보다 책임을 면해주는. 그럼 어떻게 한다? 돈 갚을 책임을 법적으로 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보면 이제 이런 파산 신청을 법원에다 하면서 이게 별개입니다. 파산과 면책은 별개예요. 그래서 면책 신청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우선 뭐 하고 나서 파산 선고를 하고 나서 면책 결정을 내려주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파산하는 경우가 왜 파산 신청을 해요? 일단 빚은 많은데 돈 못 갚죠? 자, 근데 돈 빚이 많다는 이게 돈을 빌려가지고 뭐 한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사업 같은 걸 많이 하죠. 사업하다가 이제 잘 안 돼가지고 빚은 이만큼 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면해야 되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면책 결정을 하기 위한 심사가요, 되게 까다로워요. 뭐 10년 전에 있던 통장 만든 것까지 다 뒤져가지고 법원에서 전산조회에 싹 뒤져가지고 이제 제가 그 아는 사람이 면책 결정하는데 파산 선고 받은 뒤에 6개월 만에 면책 결정을 받았어요. 대부분 이제 같이 받기도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소명 못하면 나중에 안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또 돈 빌려가지고 또 딴짓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일단 면책 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다 나는 건 아닙니다. 법무사 사무실 가면 걱정 말고 하라라고 해서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그러면 면책 결정이 안 났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열심히 어떻게 돼요?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자, 복권 판결, 복권 권리가 회복되는 거죠. 그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냥 아무 때나 판결 내려주는 거 아니겠죠? 복권 판결의 조건이 뭐예요? 복권 판결을 하기 위한 조건이 채무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를 다 변제합니다. 채무를 변제를 해요. 다 갚았습니다. 자, 돈 다 갚았어요. 그럼 이제 돈 열심히 벌어야죠. 열심히 벌면 누가 뺏어간다 그랬어요? 네, 법원에서. 나에 대한 뭐가 권리가 박탈됐어요? 재산권의 권리가 박탈됐죠. 법원에서 뺏어갑니다. 가가지고 일단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 일정 부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축적을 법원에 시켜놨다가 일정 정도 모이면 다시 이제 이 채권자한테 나눠주게 돼요. 이 과정을 이제 몇 번 거치다 보면 돈을 다 갚겠죠? 자, 돈 다 갚았습니다. 그럼 바로 복권된다? 가 아닙니다. 이건 시험 문제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건데요.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해서 돈을 다 갚은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아까 법원에서 결정한 것은 누가 뒤집어진다? 법원에서 뒤집으라 그랬죠? 그래서 나 돈 갚았으니까 도로 원위치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 복권 판결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변제 다 한 다음에 복권 뭐 한다면 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법원에서 복권 판결이 내려지게 돼요. 그러면 복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가 거의 없죠. 돈 갚나요? 안 갚죠? 일단은 면책 결정을 받으면 돈 안 갚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돈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 면책 결정. 이거 사실은 이거 별개인데 여러분들 많이 같이 붙여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돈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 돈 못 갚아요. 대부분. 왜냐? 일단 이 과목에도 있지만 파산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일단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각각 개별법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결격 사유가 각각 개별 많거든요. 그거를 요즘 계속 없애겠다고 해서 없애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마 중개사법은 없앨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개사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거죠. 부동산이면
국민의 재산권 중에서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근데 그걸 다루는 직업인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뒀다가 나중에 사실 돈 급하면 어떻게 돼요? 눈이 안 보이죠. 예, 급한 사람,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런 사고 칠 수도 있습니다. 돈 급하면 눈이 안 보여요. 나중에 들고 튈 수도 있죠. 뭐냐면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아가지고 뭐 대신한다고 해서 들고 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는 안 바뀔 가능성이 많지만 다른 아주 가벼운 부분에서는 지금 결격사유에서 점점 뺍니다. 이게 빠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결격사유가 어디에 있냐면 뭐 그 뭡니까 주택관리사 있죠 왜 그런데도 관련 규정이 있고요 다 있는데 조금씩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취직도 안 되지요. 돈 갚을 생각도 많이 안 하죠. 그러면 이제 기다리면 돼요. 몇 년 기다리면? 10년. 네, 10년 기다리면. 10년이 경과하면 자동 복권됩니다. 당연 복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법적으로는 당연 복권이라는데, 자, 자동적으로 복권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자, 면책 결정 받은 거 이거와 10년 경과되면 돈 안 갚는다는 거, 이제 복권됩니다. 돈 안 갚아도 자동적으로 복권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산 선고가 되면 돈 안 갚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빚 못 갚을 때 회생 신청은 안 하고 우선 뭐부터 신청해요? 파산 신청부터 먼저 하죠. 그래서 뭐 도덕적으로 뭐 해이하다 우쩌고저쩌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10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복권되면서 이제 벗어납니다. 그러면 왜 돈도 안 갚았는데 10년 동안 묶어놨다가 풀어주느냐? 자, 이 사람을 늙어 죽을 때까지 법원에서 재산 관리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기한을 준 거예요. 자, 요 10년은 왜 또 10년이냐? 이거는 이제 일반 채권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돈, 만약에 빌려줬다가 안 갚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몇 년이 지나면? 10년. 예, 10년이 지나면 못 받는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사이에서 계속 연장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게 일반 채권 소멸시효입니다. 자, 그걸 그대로 여기다 적용해가지고 10년.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 일단 복권되는 방법으로서 기억을 해놓으면 돼요. 자, 이는 복권되면 어떻게 돼요? 복권되면 바로 결격사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격사유 하나, 두 개네요. 자, 세 번째 결격사유 뭐죠? 자, 금고 이상 형해. 금고 이상 형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이때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집행이 어떻게 된다면 면제된다면 몇 년 경과되지 않은 자 있었죠? 몇 년? 3년. 예,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요거 보기서 잠깐 혹시나 또 질문하실까봐 미리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용불량자 아시죠? 신용불량자. 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지정을 하죠? 그런 이제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은 뭐 대출을 못하거나 이런 것이지, 통장 세력 못 만들거나 이런 것이지, 이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나 신용불량자 걸렸는데, 등록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금융 쪽에 그런 용어지, 이런 법적인 일단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참고적으로 일단 해주시고,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법적으로 또 형벌과 관련된 부분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요번에 이제 28회 시험에서 상담해 준 분도 아까 잠깐 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왜? 제가 수원에서 강의하면서 그 분을 상담해 줬는데, 여기에 이제 걸린 거예요. 자, 금고 이상의 실형 받습니다. 실형 받는데요. 금고 이상이니까, 자, 여러분, 뭐뭐 이상하면 어떻게 돼요? 이 뭐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게 금고 이상이니까 금고가 포함이 되겠죠? 자, 금고 이상하면 금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징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죠? 실형, 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징역 있고요. 그 위에, 그렇죠. 사형 있죠. 사형도 실형입니다. 실형이에요.
근데 사용은 안 썼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여기다 써봤자 제 팔만 아파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금고 이상의 실형하면 금고형과 징역형이에요. 많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징역형은 많이 들어봤는데 금고형은 많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금고형과 징역형의 공통점은 뭐냐면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도소에 제가 표현을 잘못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어넣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안 들어가겠죠? 네, 집어넣는 거죠. 교도소에 집어넣는 게 이제 이 집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교도소에 집어넣는 거. 차이점. 몸으로 때우는 거고, 금고는요. 그럼 몸으로 안 때우고 그럼 정신으로 때우나요? 몸으로 때우는 건 맞아요. 바로 돈으로? 그건 이제 벌금형이죠. 교도소에 가는 것을 뭘로? 돈으로 때우는 걸 벌금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돈 못 내면 어떻게 돼요? 예, 네, 난 그냥 들어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금액만큼 들어가겠다. 뭐 이런 거죠. 그 금액이 아마 하루에 5만 원인가 아마 그렇게 들거든요, 아마. 근데 이제 일정 금액이 벌금에 넘어가면 그걸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5만 원을 까보세요, 아마. 그 죽을 때까지 못 나오죠. 그래서 일정 금액을 잘라가지고 그것만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나오죠. 왜 대기업 회장이라든가 벌금을 내다 못 내겠다 그러면 가서 노역하죠. 왜? 그 일정, 황제 뭐라 그러다 그래 가지고. 자, 어쨌든 돈으로 따지는 거는, 돈으로 하는 것을 벌금이라고 그랬고요. 자, 이 금고와 징역의 차이점은 강제 노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도소 가면요, 일시킵니다. 교화 차원에서 일시켜요. 자, 그래서 금고형은 뭐냐면 강제 노역을 안 해요. 근데 심심하다, 나 일 좀 하겠다 그러면 해줍니다. 근데 강제로 일 안 시켜요. 그냥 교도소에서 눈 앉아가지고 텔레비전도 보고 낮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 되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인사사고 냈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뭐 기업체에서 뭐 부도 냈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의 정치범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금고형을 많이 일단 선고를 받아요. 자, 그런데 이제 징역형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강제노역을 합니다. 일시킵니다. 일시키는데 교화 차원에서 일을 시켜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좀 편해요? 아무래도 금고형이 편하겠죠. 그래서 형의 경중을 따져서 금고, 징역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도소 가면 거기에 공장도 많고요. 이제 일도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요거의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에 실형받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어떻게 돼요? 종료되죠. 집행 종료되면 만기, 이제 기간이 끝나서 어떻게 된다? 출소하는 거죠. 자, 그때부터 몇 년간? 3년간 못합니다. 중개업 등록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종사도 취직도 못해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집행 종료가 되면, 출소되면 3년 동안 하고요. 그때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 민법이 이제 2주차 이제 다 배웠을 거예요. 뭐뭐로 본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요거 다 국가에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용어들이 아마 민법에서 다 공부했을 거예요. 뭐뭐로 본다. 뭐뭐로 본다. 이거 뭐죠? 네, 간주, 뭐 의제, 간주한다고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아마 간주라는 규정과 추정이라는 규정을 아마 민법에서 아마 용어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추정은 요거는 바뀔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이거는 못을 완전히 박아버립니다. 이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추정이라는 거 많이 보죠. 이제 뉴스 나옵니다. 어디 강도가 들어갔어요. 뉴스에 뭐라 그러죠? 자, 강도 인천 사기가 일단 키는 180으로 추정되고 그 다음에 또 30대로 추정된다 그러죠. 실제 잡고 보니까 키가 170밖에 안 되고요.
30대가 아니고 40대, 50대일 수도 있죠. 이게 이 추정은 바뀝니다.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주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완전하게 그것으로서 못을 박아 놓습니다. 이거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자, 이거를 이 간주하는 것을 뭐로 표현하면 뭐뭐로 본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제 민법에서 아마 조금 더 상세하게 아마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죠. 다시 이제 이쪽으로는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 그러면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사람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요? 근데 아직 집행은 종료 안 됐는데 무슨 얘기냐? 자, 이 사람은 뭐냐면 가석방을 받아서 자, 자녀형이 종료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가석방 많이 들어보셨죠? 의미 뭐예요? 가석방 앞에 가짜를 간단하게 해석하면 거짓가 그렇게도 하겠지만 임시 가짜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임시로 풀어줬다. 그 다음에 또 가짜로 풀어줬다. 가짜로 석방시켰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가짜로 석방시켰다 이런 뜻으로 나올 수도 있죠. 석방을 했어요. 석방했는데 내가 받은 형은 그대로 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 많이 들었잖아요. 왜? 곧 있으면 또 가석방 나올 텐데요. 언제? 아마 크리스마스 때. 예, 이제 크리스마스가 또 이제 한 달 뒤면 오늘 며칠이에요? 24일인가요? 아, 진짜 딱 한 달 남았네. 크리스마스 때 보면 이렇게 가석방자가 많죠. 자, 이때 가석방 요거는 가짜로 석방시켜줬다라고 일단 의미를 파악하면 돼요. 혹은 임시, 이제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여러분들이 가석방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요거 이해 잘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두 번, 세 번 똑같이 얘기했는데도 이거 1월 달 또 얘기합니다. 3월 달에 또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 또 얘기하는데 5월 달에 가서 또 뜬구름 잡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 이유가 있어요. 뭐 간단합니다. 안 가봐서 그래요. 갔다 오면 아주 이해가 빠른데 안 가봤기 때문에 3번씩 얘기해도 나중에 뭐 헷갈립니다. 이 시험 문제 벌써 몇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가석방을 이거 뭐냐? 내가 3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는데 2년 만에 뭘로 나왔다? 가석방 나왔다. 그러면 석방 됐죠? 됐는데 가짜로 석방 시켜준 거예요. 지금 뭐냐? 교도소에서 몸은 빠져나왔습니다. 몸은 빠져나왔죠? 그래서 왜 뒤통수만 보여주죠? 왜? 가석방 하면. 그런데 내가 받은 형 3년형은 어떻게 한다? 예,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록 내가 교도소에서 몸은 빠져나왔어도, 네, 몸은 빠져나왔어도 내가 받은 3년형은 계속 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만 빠져나왔지 법적으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만 실질적으로 빠져나왔지 법적으로는 내 몸은 어디에? 교도소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 요 3년이 지났다면 요 시점이 이미 나는 몸은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종료를 시켜줘야죠. 그래서 종료를 된 것으로 보는 자,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몇 년간? 네, 3년. 요때부터 3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죠. 요 남은 기간을 가석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라 하냐면 가석방 기간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가석방 기간이라 잘 얘기 안 합니다. 남은 형, 자녀형이라고만 얘기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조금 좀 이해가 좀 빨라요. 자, 그러면 내가 풀려난 시점,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풀려나서 3년이 아니고 뭐가 된다? 1년까지를 더 플러스 해줘야죠. 이게 4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요 시점, 요거 여러분들이 벌써 시험 문제 2번인가 3번인가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가석방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 보는 시점부터 생각해서 3년. 자, 그러면
이제 집행 면제. 자, 집행이 뭐예요? 실행하는 거죠. 사형 집행하면 뭐예요? 사형 집행. 선고 내리는 게 아니죠.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딱 하는 것이 선고고, 사형 집행은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죽여요? 몸에다가 죽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늘 죽는 소리가 꽤 많이 나온다. 이게 이제 교수형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영화 같은 거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약물 사형 있죠? 뭐 전기 사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자, 사형 집행하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금고형이나 징역형인 집행은 뭐예요? 금고형이나 징역형 집행은 감옥에 넣는 거. 집어 넣는 거죠? 들어가세요. 그럼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집어 넣습니다. 자, 요걸 집행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교도소에 집어 넣는 거를 뭐 해주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미 들어간 것은요, 면제시키지 못하잖아요. 이미 들어가 있었던 기간은. 그러니까 뭐가 면제돼요? 앞으로, 그렇죠, 남은 기간이 법적으로 면제되는 거죠.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특별사면이에요. 이거 줄여서 뭐라 그래요? 특사. 영화 제목에도 있죠? 네. 8.15 특사인가요? 광복절 특사인가요? 네, 영화 제목 광복절 특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특사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남은 형을 법적으로 면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내가 이 얘기는 1월달 때도 똑같이 할 거니까 이거를 의외로 결격사유가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많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달에도 이 예를 똑같이 들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줘야 돼요. 암기하면 단순한 문제는 풀어도 사례 문제만 나왔다면 못 풉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자, 내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거예요. 특별사면으로 풀려납니다. 이제 특사로 풀려나요. 그러면 이때 자, 남은 형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집행을 면해준다 그랬죠. 이미 2년은 집행이 된 거죠. 2년 집행이 됐죠. 집행이 안 된 게 얼마 있어요? 예, 1년 있죠. 요거를 뭐 해준다?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교도소에 어떻게 돼서? 교도소에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자, 결론을 한번 다시 얘기합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다가 2년 만에 뭘로 풀려나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죠. 결론, 나 징역 3년 받은 거예요? 2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해 못했으면 지금 당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1월 달에 또 할 거니까 그냥 그때도 한번 듣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왜? 1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면해준 거죠? 그러니까 결론 나는 징역 2년 받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2년, 요 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 3년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가석방과는 좀 틀리죠? 이 얘기가 가석방과는 조금 틀리죠? 예,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 자, 그러면 이 사면 부분에서 보면 또 하나의 사면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 두 개가 시험 문제 곧잘 나온 거예요. 참 별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상법도 좀 나오지요. 이건 지금 형법이거든요. 형법도 나오지요. 참 별거 다 공부합니다. 지금. 자, 특별사면은 남은 형이 집행을 어떻게 한다? 면해주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일반 사면은 이거는 형면제입니다. 집행을 면제시키는 게 아니라 받은 형을 없애주는 거예요.
받은 형을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없었던 것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좀 아무래도 자, 한번 크기를 한번 강약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이게 강한 거예요? 이게 강한 거예요? 일반사면 아무래도 강했죠. 이거는 내가 받은 걸 남겨주되 그대로 남겨놓되 남은 것만 면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받은 것 자체를 아예 어떻게 돼요? 없어요.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이 돼버린 거죠. 이게 일반사면이에요. 그러면 특별사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이거는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사회 시간에 다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저는 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러는데 요즘 뭐 사회탐구인가 뭐 이런 거에서 다 나온 겁니다 이게. 자, 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직권사항이에요. 대통령의 직권사항인데 일반 사면은 대통령이 하긴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지만 돼요. 국회 동의가 없다면 일반 사면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사면이 강했죠. 자, 그러면 특별 사면은 남은 형을 면제시켜 주니까 이 사면 받은 날로부터 몇 년 동안 계산해 줘야 돼요? 네, 3년 동안 계산해 줘야죠. 그런데 여기에 일반 사면은 어떻게 된다? 일반 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네, 바로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내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만에 뭘로 풀려났다? 일반 사면을 풀려나죠. 그러면 자, 결론. 나 징역 3년 받은가 안 받은 거? 그렇죠. 안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결격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일반 사면과 그다음에 특별 사면, 일반 사면 요거는 여러분들 개념을 조금은 좀 짚고 넘어가셔야지만 돼요. 자, 지금 당장 모두 다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한번 쭉 설명하고 1월 달에 또 한번 설명하고 이 결격 사연은 뒤에 가면 또 복잡한 게 더 나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아마 하나씩 또 1월 달, 1, 2월 달, 그래서 3, 4월 달에 하나씩 다는 볼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 마지막. 뭐 나머지는 여기 많지만 오늘 진도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금고 이상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보죠. 자, 금고 이상형의 뭐예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형 하면 위에서 살펴봤었죠? 자, 그리고 자, 집행유예 이걸 잠깐 볼까요? 집행이 뭐예요? 금고 이상형 집행은 교도소에 집어넣는 거라 그랬죠? 유예가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 그것도 비슷하지만 내가 할 일을 미루는 거를 유예라 그러죠. 자, 여러분들 뭐뭇을 유예시키겠다. 자, 그러면 징역형 선고했습니다. 선고했으면 어떻게 집행해줘야죠? 집행이 뭐예요? 교도소에 집어넣는 거죠. 그 집어넣는 거를 어떻게 했다? 예, 미루겠다. 이런 게 집행유예입니다. 많이 뉴스 같은 데 들어보셨죠? 예, 이런 거를 이제 듣다 보면 이제 뉴스 보면서 아, 저게 저거구나 라고 아마 이해할 거예요. 자, 그러면 형을 선고를 일단 했는데 그 형을 집행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자,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이런 식으로 선고하는 거예요.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봤던 문구들입니다, 이게. 그러면 징역 1년을 일단 선고했죠? 했으니까 1년 동안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교도소에다가 집어넣어야죠. 그 집어넣는 거를 몇 년간? 예, 2년간 미루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이건 이제 초범이거나 뭐 이럴 경우 많이 하는 경우가 이거죠. 2년 후에 들어가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2년 동안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예. 자, 그럼 2년이 지나면 조금 이따 금방 얘기할 겁니다. 예. 가끔 진짜 성격이 좀 급하죠. 예. 자, 그래서 이
집행유예 2년 기간이 조용히 지나면 이 사이에 딴짓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될 것 같은데? 예, 네, 하나. 28살짜리 아들님이 있었죠? 김선동인가? 지금 뭐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또 그 짓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맞은 머리채 휘어 잡힌 여자나 그 여자 변호사나 그 뺨 맞은 남자 변호사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폭행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반의사불벌죄라고 그래.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제가 또 잠깐 다룰 겁니다. 이 과목에 또 있어요. 이제 처벌 원하지 않으면 일단 넘가는데 지금 변호사협회에서 이제 뭐 고발 조치를 일단 했더라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이에 딴짓을 하면 이 집행유예가 취소돼 버려요. 취소되면서 징역 1년을 다시 그대로 살아야 돼요. 1년 취소되면서. 그런데 자, 이제 요때 이제 효과. 요 기간이 조용히 지나, 딴짓 안 하고 조용히 지나면 자, 법적으로 징역 1년에 선고의 효력이 효력이 어떻게 된다? 없어져요. 징역 1년 선고받은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죠. 내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조용히 지났죠. 조용히 지났다면 자, 이제 결론 얘기합니다. 나 징역 1년 선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선고? 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자, 다시 한번. 자, 이 기간이 조용히 지나면 선고의 효력이 효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1년 선고한 효력이 없어지면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자, 징역 1년 선고한 효력이 없어졌죠. 그럼 나 징역 1년 선고? 그렇죠. 법적으로 안 받은 게 되는 거예요. 빨간 줄, 그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호적에 빨간 줄 가는 거, 빨간 줄 안 간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저기 갔다 오면 왜 호적에 빨간 줄 간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 있을 때 얘기하려고 그랬지만, 먼저 이 얘기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 호적계 근무한 분이, 이제 여기 수업을 들었는데, 그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호적에 빨간 줄 간다는데, 실제로 빨간 줄 안 긋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 호적계에 이제 이런 경력이 들어가요. 통제가 돼서 그러면 호적계에서 별도로 정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본적지 신원조회를 거의 잘 안 하는데 요즘은 다 전산화 돼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본적지 신원조회를 했거든요. 이 본적지 신원조회를 한 이유가 거기에 별도로 명부가 있대요. 그 명부에다가 적어 놓는답니다. 근데 그걸 호적에 빨간 줄 친다 그러는데요.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참, 이거 언제 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흔히들 전과라 그러죠. 왜? 전과 1번 뭐 이런 거죠. 왜? 그거는 이거와는 조금은 좀 틀려요. 자, 전과란 뭡니까? 전에 있었던 경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경찰청이라든가 검찰에서 이 사람이 예전에 이러이러한 걸 해서 이렇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기록해놓은 기록물에 불과합니다. 뭐를 위해서? 나중에 범죄 수사라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과 기록을 했는데 이 전과 기록은 나중에 열람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못해요. 다만 이제 이렇게 결격사 있는 부분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회를 하면 가능한데 이전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흔히들 뭐 받아도 전과 기록 남아요? 벌금형 받아도 남습니다. 그 벌금도 전과예요. 오늘 기사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끼리 싸우다가 뭐 전단지 몇 개 떼었더만요. 전단지 몇 개 떼어가지고 뭐 공공기물 파손죄인가 뭘로 해가지고 벌금 30만 원 받았어요. 그것도 전과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거는 기록이지.
기록에 불과한 것이지 이런 법적인 이런 형법상의 법적인 효력과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호적에 빨간을 간다 이렇게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자 법적으로 어떻게 된다? 자 법적으로 징역 1년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그럼 나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징역 1년 선고를 안 받은 거와 같은 효력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이제 형사사건 걸리죠? 변호사 쓰죠? 근데 집행유예만 받았다면 성공보수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변호사 써가지고 하면 왜 일정 기본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공보수라는 거 봤죠? 왜? 승소하면 그 성공보수를 뭐만 받는다면 이것만 받는 성공보수를 달라고 그래요. 자 어쨌든 자 이제 법적으로만 일단 따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다면 요 기간에 조용히 지났죠? 그럼 이제 징역 1년 선고 효력이 없어졌죠? 그래서 결격 사유는 어떻게 돼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2년, 3년이 3년 저 판사가 5년 범위 내에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자, 그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 사유고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예, 요까지가 형벌받은 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내용은 이제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있는데요. 요거는 오늘 이번 파트 안 하고 다음 파트에서 간단하게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형벌받은 자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좀 들어놓으시고요. 1월달에 가면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언급을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주에는요. 70페이지 보세요. 70페이지 고용인 부분이 있죠? 예,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 두시고 가세요. 어차피 중개사법 일주일 동안 안 볼 거죠? 예, 알아요, 안 보는 거. 오늘 보고 끝나면 탁 덮으면 아마 안 볼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와서 오늘 언제 공부할 거, 몇 페이지 공부할 거라면 딱 그때 펴고 있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